코사인 법칙 보세요. 자, 코사인 법칙은요, 기본적인 공식 자체부터 살펴보면, 거기 별표 5개 치라고 한 거, 공식부터 살펴보시면, 얘는 삼각형이 있을 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와 같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위치만 바꿔서 써보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C 곱하기 코사인 B 라고 써져 있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곱하기 코사인 C 라고 써져 있는데 펜드시고요. A에다가 네모치고 여기 라지 A에 네모쳐봐.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마주보는 관계죠. 그죠? 그럼 마주보는 각과 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나 살펴보면 B제곱과 C제곱과 BC라는 게 있죠. 그럼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입니다. 나머지 두 변.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 보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이죠. 마주보는 각. 근데 삼각형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이쪽의 길이를 스몰 b, 이쪽의 길이를 스몰 c,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를 A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각이죠. 그럼 이런 뜻이네요. 얘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얘와 요 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A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상황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훨씬 좀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걸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타고라스도 마주보는 각이 9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90도가 얼마냐면 0이죠. 0. 그럼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거든? 그럼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없으면 뭐가 돼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죠. 맞죠? 이게 없다고 하면. 그죠? 그것도 알고는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단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코사인 법칙을 변형하면 약간 이동을 시키면 자, 요 정도까지 되는데 보세요. A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라고 써진 게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이지? 그러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보면 얘는 2BC 곱하기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BC를 나눠요. 2BC를 나누면 코사인 A라는 것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 봐. 우변 봐봐. 우변에 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우변에 각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소문자니까. 변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결론. 중요합니다. 자, 공식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단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기본 공식을 봤더니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우리가 좀 식을 세워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식을 좀 정리를 내가 해봤더니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니까 오른쪽의 식을 봤더니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아네? 그럼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누굴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그러면 결국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각은 하나도 몰라도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문제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안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희태씨 고개 드시고요. 됐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140페이지, 141페이지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보시면 개념 2번에다가도 별표 5개 치십시오. 141페이지에. 자, 개념 2번에다가도 별표 5개 치시고, 자, 코사인 법칙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A라는 것과 코사인 B라는 것과 코사인 C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변의 식을 봤더니 전부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만 이어진 내용들이지, 따라서 나는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의 활용 보시면 개념 3번에 거기 제목에다가만 밑줄 칠게요.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좀 시켜볼게요. 91번부터 보세요.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증명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증명과 관련한 거는. 자, 91번 보겠습니다. 유형 91번을 보시면 기본 공식 적용하는 건데 1번부터 보면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A라는 게 3이고요. B라는 게 5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각이 120도라고 주어졌대. 그죠? 그럼 얘는 약간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얘가 5고 얘가 3이고 얘가 120도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일단 이거부터 구하래죠. 그죠? 그럼 일단 이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갑니다.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뭘 알아? 끼인 각을 알죠. 그죠? 끼인 각을. 그러면 코사인 법칙 사용하시면 자, C제곱은 갑니다. 3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3이 9고요. 얘가 25니까 34 정도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30이고요. 곱하기 코사인 120도죠. 자, 여기 보세요. 120도네. 둔각이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으로 바꿨을 때 가장 좋은 건 항상 이렇게 쓰면 돼. 코사인 법칙 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해요. 파이 마이너스 60도. 그죠? 그러면 잘 봐.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은 누구만 플러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인. 그럼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따라서 얘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됐니? 자,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즉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을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둔각이 나왔다. 그럼 둔각을 처리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메모해놔. 둔각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180도에서 빼세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케이.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2분의 1 정도가 되는 요런 값이 나오겠죠. 자,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는 15가 돼서 더해주시면은 49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C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씌우면 7이다 라고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C가 7이다까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외접원은 이제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써야죠. 그죠? 자,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각을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사인 120도 분의 마주보는 각 7 이렇게 마주보는 변. 그러면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다고? 이거 쓰라고 그랬죠? 파이 마이너스 120도. 그죠? 그럼 파이 마이너스 120도랑 사인 60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2분의 루트 3, 얘도 2분의 루트 3. 됐니? 그럼 이게 7이죠. 이게 얼마랑 똑같다? 2R과 같다. 그러면 2R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얼마다? 7이다. 따라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반지름 구하면 반지름은 루트 3분의 7이라는 값까지 나오겠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에서 주어진 상황을 봤더니요. 2번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A라는 게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고 B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 그 다음에 C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면 각 C를 구하래.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죠. 자,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뭘 구해라? C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그 공식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C죠. 그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각 C니까 결국 코사인 C라는 값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요거 대입을 어떻게 하시냐면 잘 봐. C랑 마주보는 변은 스몰 C겠죠. 그럼 C랑 마주보는 변은 스몰 C니까 스몰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이 있을 거야. 그 나머지 두 변을 각각 제곱을 해.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요. 루트 3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까지 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2배의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거 써주고 나머지 두 변. 그 다음에 2까지 써주면 돼요. 즉, 잘 봐. 내가 구하는 값이 코사인 C라는 거야. 그럼 C랑 마주보는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써준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을 빼주고 이 밑에 들어가는 건 뭐가 되냐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요거 순서 정확하게 외우세요. 마주보는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서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을 빼준 게 분자.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거는 2배의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곱이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정리하시고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루트 2 나와서 답은 45도 나올 거예요. 자, 92번 갑니다. 자, 92번 별표.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사인 법칙 배웠고 지금 코사인 법칙 배웠죠? 따라서 문제는 이거랑 이거랑 서로 어떻다? 같이 나온다. 이제부터는 하나만 출제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안에서 둘 다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 sin C의 비율 관계 나왔네. 거기 밑줄. sin A, sin B, sin C의 비율 관계 나왔어요? 그러면 sin 값의 비례 관계는 뭐랑 똑같다? 변의 비율과 같다. 즉, 나는 걔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대 B 대 C가 몇 대 몇 대면?
루트 7대 4대 3루트 3이라고. 되니?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제 A라는 것은 루트 7K, B라는 것은 4K, C라는 것은 3루트 3K. 이렇게 비례식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잘 봐.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예요. 이것도. 세 변의 길이. 얘도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왜? 비례관계를 아니까. 얘는 루트 7만큼 해당될 거고 얘는 4만큼 해당될 거고 얘는 3루트 3만큼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92번 위에다가 쓰세요. 얘도 결국 뭘 쓰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 할 때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코사인 A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A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A를 구하시면 2배, 잘 봐. A랑 마주보는 변이 아닌 것들. 그럼 얘랑 얘죠. 각각 쓰세요. 4K, 3루트 3K 쓰고 각각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16K 제곱 더하기 얘는 3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27K 제곱에서 마이너스 A랑 마주보는 변이 루트 7K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7K 제곱까지. 그러면 요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12 아니다. 12가 아니죠. 24 루트 3 K 제곱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20K 제곱이고 얘까지 하니까 얼마가 돼요? 36K 제곱이 돼서 K 제곱은 무조건 약분이 됩니다. K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케이? K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K는 약분이 될 거야.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여기가 약분하시면 또 얼마가 나오냐? 얘가 3이고 얘가 2죠. 그러면 유리화까지 하시면 유리화까지 하면 코사인 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얼마? 3까지가 나와요. 되나? 그러면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뭐다? 아이고 60도가 아니지. 30도. 됐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밑에 264번 있는데 264번 별표 쳐봐. 264번 별표 치고 한번 해봐. 자, 봅시다. 264번. 얘도 문제에서 뭘 줬냐면 세변의 길이를 줬거든. 세변의 길이. 근데 세변의 길이가 각각의 비례관계를 보면요. A 대 B 대 C가요.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2대 6대 10대 14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니? 그러니까 A를 6이라 놓고 B를 10이라 놓고 C를 14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비율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얘가 3대 5대 7이죠? 약분하시면 다 전부 다 2가 있으니까 그냥 3대 5대 7이다 라고 놓으면 A라는 변을 뭐라고 쓸 수 있냐? 3K, B라는 변을 6K, C라는 변을 7K 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뭘 의심해 봐야 돼? 코사인 법칙 써볼까예요. 그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볼 건데 얘를 가지고 쓰실 때 여기가 3K 제곱, 3K, 6K, 7K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코사인 A를 구해봅시다.
코사인 A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비율 관계가 어떻게 나오나 보면 2배에 3K 아이고 3K가 아니죠. A니까 마주보는 경 제외하면 6K 7K죠. 그죠? 아, 오케이구나. 쏘리. 네. 오케이. 넣고. 자, 갈게요. 여기가 2 곱하기 5K 곱하기 7K가 써질 거고요. 각각을 제곱하시면은 25K 제곱 더하기 49K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 얘는 분모 자리에 써지는 게 70K 제곱이고 요거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40이죠. 그러니까 65K 제곱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약분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얼마가 되는 거야? 7로 약분하면 7로 약분하시면 여기가 13 되나요? 13 되고 14 되나? 이런 식으로. 코사인 A가? 그지? 왜? 각을 구해야 되는데 특수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가 각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이따가 하시면 돼요. 그거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면 코사인 A라는 것이 14분의 1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14분의 13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코사인 A가 14분의 13이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 너무 다르네? 그치? 됐나요? 그럼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딱 식을 세워가지고 해봤어.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을까? 세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하나는 지금 코사인 법칙 써봤어요. 뭔가 좀 이쁜 숫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사인의 B가 사인의 길이는 뭐의 B와 똑같다?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이것도 있네? 그럼 잘 봐. 얘가 3대 5대 7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써보자. 사인 A도 3K고요. 사인 B에 대한 것도 5K고 사인 C에 대한 것도 몇 K야? 7K야.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더했을 때 A라는 값과 B라는 값과 C라는 값을 더하면 얘를 더하면 얘가 얼마예요? 파이죠? 이거 다 더한 게 180도잖아요? 맞죠? 그지? 그러면 sin A라는 값이 3에 해당이 되고 sin B라는 값이 5에 해당이 되고 sin C라는 값이 7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코사인 A 값을 14분의 1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변의 길이가 3, K 어디 갔어? A, B B를 여기로 잡자. B, C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5K인가요? 7K죠? 7K 여기가 지금 얼마야? 5K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거 각이 이쁘게 안 나오는데? 잠깐만. 파이 마이너스 C 3대 5대 7 60, 14 코사인 값 맞지 않나요? 계산 잘못한 거 있나? 코사인 B를 구해봐야 되나? C가 제일 크지 않아? C가 제일 크죠? 그럼 그냥 코사인 C를 구해야겠네? 요걸 구해보자.
코사인 C를 구하면 얼마 나와요? 코사인 C. 코사인 C를 구하면 2배 3K 5K 분의 9K 제곱 25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9K 제곱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요렇게 더하면은 마이너스 15K 제곱 나오고요. 요렇게 계산하시면은 30K 제곱 나오네. 이걸로 풀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잘 봐. 코사인 C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러면 사인 C가 제일 클 거예요. 왜 커요? 우리가 지금 내각의 크기 중에 가장 큰 각만 찾으면 되잖아요. 다 찾을 필요 없이. 그죠? 그럼 왜 크겠어? 얘가 제일 클 거라고. 왜? 변의 길이의 비가 가장 어때요? 기니까. 그죠? 얘가 제일 길잖아요.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가장 길면 각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커져요. 그죠? 그러면 갑니다. 정리하시면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사인 C는 얼마가 될까 계산해보면 이거 제곱해서 빼주시면 되죠. 그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라고 공식 써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4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제곱하시면. 그러면 요거 제곱한 게 4분의 3에 해당이 되니까 사인 C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에 해당이 되는 값까지가 나오겠네요. 음수는 나올 수가 없거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C가 될 수 있는 각은 몇 도랑 몇 도가 돼요? 60도랑 12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나왔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C는 몇 도가 돼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라는 거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죠. 그죠? 그러면은 누가 돼야 돼? 120도일 때가 답이다. 됐니? 요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지우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일 큰 각으로 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가는 건데 각의 크기가 이 삼각함수 문제 풀 때는 각의 크기가 뭐의 크기에 비례하냐면 변의 크기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거죠.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각의 크기도 커진다. 비례관계 이용해서. 오케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얘가 60도가 되면은 나머지 두 각의 합이 120도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삼각형 나와야 되거든? 정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머지 부분 될 것 같고요. 정리하시고. 자, 옆에 가겠습니다. 93번, 94번 있죠? 똑같아요. 93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9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자, 얘도 보시면 93번. 변의 길이 추론하라는 문제인데 삼각형 ABC에서 갑니다. B 코사인 B는 C 코사인 C 마이너스 A 코사인 A가 성립을 한대요. 그랬을 때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그러면 삼각형을 판단할 때는 변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코사인 A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이런 공식 있죠?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채연이 껴라. 그죠?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싹 다 어디다가 대입을 해? 코사인 B, 코사인 C, 코사인 A에 각각 문자 바꿔서 대입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귀찮죠. 그럼 봐봐. 코사인 B고요. 코사인 A가 이거고요. 코사인 B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2AC죠?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C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배의 얼마야? AB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C제곱 요거 그대로 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변의 길이 이용할 때는 그래서 그 과정 거쳐서 인수분해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뭐 이렇게 나온대요. 정리를 해봤더니 이건 계산을 생각할게요.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또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요 중간 과정에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1 때 했던 인수분해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됐죠? 그거는 이제 중간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4번에 별표 3개 치시고요. 94번에 별표 3개 치고. 자, 갑니다. 94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안가의 세 지역 ABC에 대해서 AC의 길이가 8루트 2, BC의 길이는 12, 그 다음에 ACB의 각도는 4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런 삼각형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8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12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A와 B라는 것의 다리예요. 그럼 여기네. 요거 구하라는 거죠? 길이상에서. 그러면은 요거 구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 바로 쓰면 되겠네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테니까. 그러면은 x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x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8루트 2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12 8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라는 것을 계산해주면 답. 그대로 나오는 거죠. 되나? 정리하시고. 그 밑에 266번 꼭 풀어보세요. 그거 별표 5개 잖아. 그거 어느 교과서에든 다 있는 문제야, 그거. 예. 네. 그게 접시가 됐건 뭐 그런 것도 나와요. 그 뭐야? 그 국사책에 나오는 그 수막세 무늬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있죠? 그 웃고 있는데 여기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해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넓이. 누가 5분 남았다. 1시간 15분 남았어요. 아, 쉬는 시간이요? 그건 내 맘이지. 자, 보세요. 넓이. 자, 쌤이 지금부터 넓이에 대한 공식을 상황별로 써줄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빈도수대로 써줄 거예요. 빈도수대로. 삼각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따로 써놔. 첫 번째. 삼각형 넓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공식은 니네 다 알고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제일 많이 써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제일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에 활용해서는 거의 안 쓰여요. 얘는. 근데 전체적인 범위로 갔을 때, 그러니까 수원이 됐건 수투가 됐건 전체적인 수학이라는 범위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많이 쓰이게 되고, 얘랑 같이 꼭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겁니다. 모른다 만약에 저게 뭐지? 이러면 옆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알겠지? 내가 수요일 날 불시건문에서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너와 그 옆이 죽어요. 알겠지? 자, 갑니다. 두 번째. 모르면 물어봐. 야, 집중. 지웅이 똑바로 앉고. 모르면 물어봐. 이따 첨삭 시간에라도. 현송쌤 있잖아. 알겠나? 내가 수요일날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너와 네 옆과 현송이까지 죽어요. 얘기해. 알았지? 자, 두 번째. 2분의 1 쉿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E인각입니다. 삼각함수에선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잘 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변과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요게 무슨 각이야? 끼인각이죠. 그럼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중3 때 한 건데 수선 내려서 삼각비 이용하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얘가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되니? 얘가 높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높이가 뭘 의미하냐면 요 높이는 자,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x라는 것과 뭐 y라는 것으로 쪼개가지고 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하고 사인 끼인각이다 라고 정리가 돼서 나올 거야. 됐나요?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두 변의 길이와 뭘 알아야 돼?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죠? 두 변의 길이와 넓이를 알 때 끼인각을 계산하는 방법.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내저번입니다. 내저번.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그럼 내저번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접점들이 생길 거고요. 요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심이라고 하죠. 내심.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내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변의 길이를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여기를 스몰 c다 라고 한다면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됐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이게 내저번을 이용해서 하는 거.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할 때요.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알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론의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교재에서는 145페이지 정도에 써져 있는 건데 자주 쓰진 않습니다. 자주 쓰진 않는데 알고는 계시면 좋아서 자, 잘 봐.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스몰 a, 여기 스몰 b, 여기 스몰 c 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스몰 s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스몰 s라는 것을 전체 삼각형 둘레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줘요. 전체 삼각형 둘레의 2분의 1. 되니? 그럼 전체 삼각형 둘레의 2분의 1에 대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얘는 어떤 공식이 나오냐? 루트 둘레의 절반은 곱하기 둘레의 절반에서 A 빼준 거, 둘레의 절반에서 B 빼준 거, 둘레의 절반에서 C를 빼준 거를 다 곱하면 넓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요 스몰 s가 요거예요. 요거. 둘레의 절반. 알겠지? 둘레의 절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외접원. 자,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 외접원이면은 뭐랑 관계가 깊겠어? 오늘 배운 것 중에.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이랑 좀 관계가 깊을 건데, 잘 봐.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라지 s를 놓고 각각의 변을 곱합니다. 각각의 변을 곱한 다음에 밑에다가 외접원의 지름의 2배, 즉 반지름의 4배.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근데 빈도수라고 그랬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거야. 다 이걸로 계산해. 거의 대부분. 10문제 나오면 8문제는 전부 다 이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알겠니? 얘네들은 정말 특이한 상황. 그래서 상황을 적어드렸죠. 내접원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 할 때, 그 다음에 외접원 주어졌을 때. 근데 요 특이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저 2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되나요? 그게 144와 5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사각형의 넓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사각형의 넓이 공식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식 외우실 필요 없고, 써나 사각형의 넓이를 풀 때의 기본 아이디어는 삼각형 2개로 쪼갠다야. 14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146페이지에 써놓으세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삼각형 2개로 쪼갠다. 알겠니? 그 공식 쓰는 거 거의 안 나와요. 공식 쓰는 거 너무 쉽기 때문에. 삼각형 2개로 쪼개서 계산하는 게 나온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되나?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147번 볼게요. 147페이지. 유형 95. 자, 유형 95 보면 갑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아는 경우죠. 그치? 그래서 1번 보시면은 1번 봐도 적용하면 삼각형 ABC에서 A는 4, B는 8, C가 몇 도? 150도래. 그러면 A와 B가 있고 C니까요. 삼각형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50도고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라는 거야. 되니? 자, 그랬을 때 요거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냐? 공식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50도. 요렇게.
근데 요거 처리할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거 처리할 때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로 가라고 그랬죠? 파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파이에서 150도 빼세요. 얼마예요? 30도죠. 그럼 사인 150도랑 파이 150, 다시. 사인 150도랑 사인 30도는 어떻다? 같다요. 다시. 사인 150도와 사인 30도는 어떻다? 같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사인 30도로 계산하시면 되죠. 됐어? 그럼 이런 뜻이야. 잘 봐. 여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사인 함수죠. 이게 사인 함수죠. 여기 봐. 그러면 이만큼이 얼마냐면 2분의 파이거든.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대칭축이에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요. 맞죠? 그럼 이런 뜻이거든. 잘 봐. 어떤 의미의 함수를 내가 이렇게 그냥 그렸어. 선을.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하지. 그지? 유진씨?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라고 할 수 있죠. 대칭이니까. 그지? 그러면 베타라는 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파이에서 뭘 빼준 거? 알파를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잘 봐.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과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서로 어떤 거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공식화하면 어떤 게 되냐?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즉 0도부터 180도라는 삼각형 사이에서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사인 알파라는 것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는 게 성립한다. 그러면 이쪽에 써진 요 알파라는 값과 여기에 써진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파이가 나오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150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몇 도인 거예요? 30도예요. 여기에 135도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45도가 들어간다. 그럼 사인 135도의 값을 구하래요? 사인 뭐랑 똑같아요? 145도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됐나? 삼각형이니까 몇 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180밖에 안 된다고. 알겠니? 정리하시고요.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95번에 2번. 자, 95번에 2번 보시면은요. A가 루트 21이고 C가 4고요. 각 A가 60도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거 무턱대고 막 들이대지 말고 자, 그림 그려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A가 몇 도? 60도.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루트 21이네.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것의 길이, C라는 것의 길이가 나와있죠? C라는 게 4래요. 그럼 요 정도 4라고 잡을게요. 여기 C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고. 그치? 뭘 몰라? 자, 넓이 구해야 돼요. 여러분. 넓이 구해야 돼요. 뭐 알아야 돼? 이각 알아야죠. 얘 알아야지. 얘 알아 몰라? 모르죠. 그죠? 얘 모르죠. 얘 어떻게 구할 거냐? 얘. 얘를 알아야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무턱대고 공식 쓰면 안 되고 이 각이 끼인 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겠니? 그러면 이 각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이 길이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이 길이 찾으러 갈게요. 잘 보세요. 얘랑 얘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요. 어떻게 써주냐? 얘가 마주보는 각이랑 변이죠? 갑니다. 그러면 얘 제곱 21은 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 b 코사인 얼마? 60. 오케이? 됐나요? 얘랑 얘가 있고 여기가 마주보는 변이고 여기가 각이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요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약분되시고 4b 나오네요. 이게 21이니까 정리하면 싹 다 넘기면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가 0이 돼서 b라는 값은 5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음수는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b라는 거 찾았네요. b의 길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럼 b의 길이 5 나오니까 이제 넓이 구하시면 이제 이 길이랑 요거 끼인 거 알잖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얘는 2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답은 5 루트 3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되겠다. 됐니? 자, 정리하시고 96번 갑니다. 이거 넓이 끝내고 쉴게요. 얼마 안 남아서. 96. 자, 세변의 길이 알 때인데요. 여기 보세요. 세변의 길이 알 때는 둘 중 하나. 첫 번째는 뭐 사용하냐면 세변의 길이 알 때 사용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헤론의 공식 사용하는 거. 요거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자, 갑니다. A가 7이고 B가 6이고 C가 5죠. 그럼 요거 공식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스몰 s라는 걸 구해주는데 스몰 s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둘레를 계산한 거. 강훈아, 그지? 2분의 둘레를 계산한 거.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9. 그죠? 그러면은 공식 라지 s는 루트 9 곱하기 잘 봐. 얘에서 얘 빼. 얼마? 얘에서 얘 빼. 얼마? 2. 얘에서 얘 빼. 3. 얘에서 얘 빼. 4. 끝.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게 헤론의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막 문자로 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죠? 생각보다. 둘레의 절반 구한 다음에 둘레의 절반에서 각각의 변의 길이 빼주면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8 곱하기 27이니까 8 곱하기 27 6이네? 맞나? 맞아? 6이야? 8 곱하기 27이니까 세제곱 세제곱인데 얼마야? 6루트 6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사 변형 넓이 써놔. 공식 사용하는 건데 공식 사용하는 건데 너무 쉬워요. 얘는 뭐냐면 6이랑 AD 있죠. 그거 곱한 다음에 사인 135도 곱하면 답이거든. 6이랑 AD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거 그냥 곱하면 답이라고. 단 2분의 1 곱하면 안 돼요. 평행사 변형은. 오케이. 다음에 밑에 사각형도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건데 저랑 할 게 뭐냐. 저랑 할 게 270번이에요. 270번 별표. 실제 시험에는 97, 98 같이 안 나온다고요. 97, 98까지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270번이랑 옆에 149페이지 봐봐. 149페이지에 보면은 입체 도형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입체 도형은 나중에 내신 가서 하실 거고 2번에 보시면 거기 선생님의 출제 포인트 해가지고 2번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별표 3개. 사각형 문제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니네한테 단순하게 공식 써가지고 그냥 계산해라?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삼각형을 뭐 해라? 사각형을 삼각형 2개로 쪼개라 해요. 쪼개서 계산해라 하거든. 자, 270번도 해볼게. 270번에 이제 뭘 의미하냐면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 ABCD에서 갑니다. AB와 CD가 같은 등변사다리꼴이다. 그랬을 때 두 대각선의 AC와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넓이가 16 루트 1이에요. 16 루트 2. 그랬을 때 등변사다리꼴 ABCD의 무슨 길이? 대각선의 길이. 구하래줘. 야, 그럼 잘 봐. 여러분한테 지금 그림을 준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45도거든. 이렇게. 그러면 도형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펜 들어. 평행하죠. 평행하죠. 잘 봐. 얘랑 같아. 됐니? 얘랑 같아. 됐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잘 봐. 얘 뭐야? 얘 뭐야? 등변이지. 이거를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에 뭐라 그래요? 이 길이. 대각선이죠. 그럼 등변사다리꼴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같아요. 그냥 사다리꼴 말고 등변사다리꼴은. 그래서 잘 봐. 얘랑 얘도 같아. 이게 이등변이야. 이렇게.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 얘 이등변, 얘도 이등변. 그러면 원래 이거랑 이거는 엇각으로 같고 이거랑 이것도 엇각으로 같은데 얘랑 얘가 같으니까 전부 다 같다고. 됐나?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안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법칙에 지금 한 30%밖에 안 배운 거거든?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는 내가 내신 과정에서 설명해 줄 건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수능에 1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 아니, 작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원래는 고1 과정에만 있었으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내 기억에 2005년인가가 끝이야. 2006년인가가. 7차 전까지가. 근데 봐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언제 배워? 중학교 때. 중3 때. 얘가 뭐랑 같이 배우냐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이거랑 같이 배워요. 이거랑. 작년에 나왔던 고3 모의고사 기준, 수능 기준,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내신 기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근데 이것만 설명하면 한 1시간 넘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신할 때. 자, 보세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각이 같다거든? 원주각이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홀을 잘랐어.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기는 각과 이렇게 생기는 요각과 요각이 서로 어때? 같죠.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런 사각형이 생겼을 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만약에 같다면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여기 봐. 이 변을 기준으로 잘 봐. 이렇게와 이렇게가 어때?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그래서 얘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등변사다리꼴은 그래서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요. 등변사다리꼴은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돼요. 이게 원주각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좀 낯설죠. 처음 보니까. 근데 이게 원주각이구나. 따라서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구나. 가 나와야 돼요. 되나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여기 각의 크기 45도라고 주고 넓이 16루트 2 줘가지고 공식 써서 풀란 문제거든? 공식 써서. 그럼 얘는 쉬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넓이 공식이 뭐였냐면 사각형 넓이 공식이 앞에 잠깐 볼래?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바로 2번에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 두 대각선의 길이가 A와 B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각형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와 똑같다인데 거기 AB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자, 사각형의 넓이는 공식의 틀 자체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똑같아요. 삼각형 넓이 공식이랑 똑같은데 요 AB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각선끼리의 곱이란 말이야. 대각선끼리의 곱. 됐니? 그 다음에 요 세타는 뭐냐면 끼인 각이 아니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그러면 잘 봐. 이 각이 지금 몇 도야? 이 각이 몇 도야? 45도. 그러면 AB죠. 대각선끼리의 곱이죠. 예? 그죠? 잘 보세요. 길이가 어떻다고 그랬어?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어떻다? 같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이게 똑같다고. 대각선이 곱하기 얼마인 거야? 사인 45도인 게 문제에서 말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 2가 된다. 4루트 2가 아니죠. 16루트 2라고 됐죠. 아까 그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270번 보시면 요거 계산하죠? 요거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2니까 정리하면 4분의 루트 2 곱하기 A제곱이고요. 이게 16 루트 2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 날리세요. 4 곱하세요. 그럼 A제곱이 얼마야? 64죠. 그럼 A제곱이 64니까 A 얼마야? 8이죠. 됐습니까? A 8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8이야.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근데 등변사다리꼴 관련한 문제가요. 되게 어렵게 나오면 뭐랑 같이 나오는 게 포인트냐? 이렇게 나오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완벽히 몰라도 돼요. 그냥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랑 원주각이라는 게 있었지. 맞아. 중학교 때 배웠어. 근데 원주각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갔었지.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넓이가 다 끝났습니다. 삼각함수 끝났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끝났고요. 제가 이따가 삼각함수 활용 관련해서 기본 문제를 좀 연습할 거를 드릴 거예요. 쉿. 조용. 연습할 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연습할 거 좀 드릴 거라서 그 연습하는 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연습 문제도 푸실 분들은 풀어보세요. 알겠지? 뒤에 연습 문제. 근데 연습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이쪽 단어는 활용 문제 요거 연습 문제 풀기 전에 내가 드리는 프린트 먼저 푸세요. 알겠지? 기본적인 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10분 쉬세요.